그럼 초봉 얼마예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되죠. 이거 야 뭐야 씨 거기 그렇게 많어?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라니까. 영업관리 직무로 시작하면 5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와. 오천? 네. 안녕하세요. 취준의 관점 전환 메이커 면접 준대입니다. 자 오늘은 소개를 위해서 정말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약간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가 다 아는 기업명은 얘기 안 하고 우리나라 발효유의 최고 선두주자죠. 오늘 그 직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볼 거고 내가 이 직무가 맞나? 이 산업이 맞나? 고민하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분도 저하고 같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면서 합격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무조건 좋다, 이 산업이 좋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네,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의외로 뭐 복지도 좋네, 연봉이 좋네, 뭐 의외로 일이 힘드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에 조금 더 다가서는 그러한 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업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그건 알아서 들어주세요. 현업 발효유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현직자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발효유 유통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의 영업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근데 이 직무를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회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길거리에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저희 야쿠르트 아줌마들 보이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그분들을 코칭하고 그 영업점의 이런 매출을 어떻게 하면 높일지 고민하는 그런 직무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 직무가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거기 지원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발효유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이 영업관리 직무에 있어서 내가 엄청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결국 뒤돌아보고 생각하면 저도 이 기업을 3번째 만에 붙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길거리에 만나는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고, 붙어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생각한 것보다 의외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영업관리 직무를 하면 야쿠르트의 영업점의 점의 장이 돼요. 20명의 이런 프레시 매니저,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장점은 이거라고 하시지만 30살 남자가 장이 되면 이제 환갑이 넘으신 여사님들이 이제 아기라고 이제 보시죠. 이제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더 잘 다루고 그분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매출을 높이는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엄청 멋있게 얘기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냥 영업관리 직무이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면 야쿠르트를 판매하시는 지금 사모님들, 아주머니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프레시맨 분들을 어떻게 야 우리 오늘 매출 이번 달 얼마 하자 이를 달성해야 돼. 그리고 프레시 매니저 분들의 동기부여를 해서 활동량을 또 올려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홍보 안에 점장으로서 마케팅도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맞아요. 예산도 관리해줘야 되는 거고, 그쵸? 또 서로 관계가 좋거나 좋지 않으면 일로 오세요, 면담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업관리라는 게 진짜 다양한 직무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일을 하면 이제 통상적으로 취준생 입장에서는 영업이랑 영업관리? 야 그거 되게 활동량이 되게 많고 막 적극적인 애들만 지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약간 내성적이야, 이런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 어때요? 저도 약간 내성적인데 저는 제 스타일이 뭐 제가 한 명이고 뭐 20명에 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이렇게 하자 이런 스타일보다는 한 명 한 명씩 다가가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의 성향을 돌아봤을 때 저는 뭔가 그 한 명 한 명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거기서 약간 공감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서로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자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저만의 강점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업이나 영업관리는 사실 직무 영역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좀 편견을 저는 버렸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발효유를 제일 잘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제일 잘 만들고 제일 홍보가 잘 된 기업의 현직자를 모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과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는 기업과 아예 동떨어져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을 모신 거는 이분도 사실 뭐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서 저는 간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지, 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복지와 연봉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낮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높기 때문에
초봉 얼마예요? 초봉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되죠. 궁금해할 거죠. 왜냐면 이걸 보고 야 뭐야 씨 거기 그렇게 많어? 이렇게 한 친구도 있을 거라니까. 영업 관리 직무로 시작하면 5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5천? 네. 그럼 그 봐봐. 그러니까 이게 은행 자소서를 쓰고 지금 이분도 은행 취업 때문에 저랑 만났는데 은행을 가거나 금융권을 가려고 하는 친구 대부분 돈 때문이잖아 이거. 근데 이 발효유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5자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물론 영업 관리 직무의 장점은 뭐 특이한 경우 뭐 영업점 이사나 뭐 그런 프레시 매니저분들의 뭐 지구에 대한 뭐 그런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특별한 야근은 없어요. 오 완전 좋네. 물론 그런 그 일을 하는 동안 그 프레시 매니저분들을 관리하고 뭐 사람 대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면담하고 그 매출 숫자에 대한 압박이 오는 건 사실인데 야근이 없다는 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조직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 하는 것은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해야 하겠지만 내가 그런 영업점의 한 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조금 효과를 내볼 수 있는 직무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물론 모든 조직의 이런 막내들이 다 그런 위에 팀장들 그리고 이런 영업 단위 조직장 분들의 이런 명령을 많이 따라야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영업점의 장은 나이기 때문에 오 멋있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냈다. 충분히 좀 그런 걸 움직이기만 한다면 행동한다면 충분히 그런 걸 내가 거기서 뭘 얻었는지 충분히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격주로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는 건데 아 격주 토요일. 네. 근데 토요일에 업무의 이런 강도가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면 또 다른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 부점장님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격리나 좀 이런 토요일에 또 다른 일정이 있으면 조율해서 이렇게 격주로 이렇게 일정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명의 프레시 매니저 분들이 다들 성향이 달라가지고 점장 친화적인 프레시 매니저 분들이 있고 조금 점장과 조금 안 맞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과의 관계에 있는 스트레스가 조금 그게 엄청 크겠네. 네, 근데 그 관계의 스트레스가 내가 장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안 좋아도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지. 그냥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을 하면 되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함께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취준생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또 대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떠한 내가 진로와 방향을 설정했더라도 그 진로와 방향이 내 생각대로 100%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영상들을 제가 좀 많이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레스비님도 그렇지만 내성적이지만 영업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나만의 이제 그러한 강점을 활용해서. 그리고 만약에 발효유 같은 것도 산업에 관심이 아예 없더라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연봉이 높네? 한번 이 기업이 뭔지 볼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의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요청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연봉은 괜찮고 뭐 다른 장점들도 이제 많죠 관리장으로서. 근데 어떠한 일이든 간에 힘든 점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자소서와 면접 때 직무 역량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면접이나 자소서 때 강조했던 건 뭐예요? 제가 면접을 2번 만에 붙었어요. 첫 번째를 면접에서 떨어졌고 두 번째는 서류에서 떨어졌고 세 번째 때 이제 합격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그 자기소개 1분이나 뭐 하고 싶은 말을 많은 걸 준비하셨을 테니까 해보고 싶은 말을 다 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공통적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저만의 키워드를 하나 정했고 뭐 거기에 따라 저는 그 이런 영업점 어디를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다. 현장 방문한 거잖아. 현장 방문을 은행 있을 때랑 똑같잖아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방문을 했고 내가 뭐 대학교 학생 때 대학교 홍보대사를 했고 거기서 뭐 이런 하나의 조직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꼈다. 거기에 따른 스토리를 풀어냈고 두 번째는 인턴을 할 때 이런 그랜드 코리아 레저 외국인 카지노에서 인턴을 했을 때 그런 고객이나 CS나 그런
조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다. 그런 두 가지 스토리텔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영업점에 장이 든다면 그런 현장 방문해서 이런 느꼈던 거랑 나만의 그런 경험들을 융합시켜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1분 자기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그냥 나 혼자만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전략이 있었네. 왜냐면 현장 방문한 건 제가 은행 취업이나 뭐 금융권 취업에서도 항상 FA500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일반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왜? 로열티를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밑에 깔은 게 두 개가 조직과 관련된 사례를 히스토리 풀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펙이거나 내가 했던 역량들만 나열했으면 아마 메리트가 없었을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풀었고 이걸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영업관리 직무라는 포지션을 저는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산업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잘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해줄 말이 있다면 되게 하고 싶은 기업을 지원을 할 때 면접을 여러 번 보고 떨어지고 또 보고 떨어지고 보고 떨어지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왜 다시 지원을 했냐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제 지원한 이유는 뭐 저만의 직업관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기준을 선택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었을 때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떤 직업관을 가졌는지 그거를 면접에서 드러냈던 것 같아요. 되게 면접관 분께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면접엔 정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런 또 다른 여러분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기업에서 최종 합격했을 때 이제 이 질문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 대기업이나 보수적인 기업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 있어. 근데 제가 합격했던 그 또 다른 기업은 스타트업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금융권 스타트업에서 유명한 회사였는데 면접 인터뷰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면접 합격까지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점을 더 준비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걸 역질문했어요. 마지막 할 만하고 네, 오히려 저한테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사이에 그렇게 역질문을 드렸는데 면접관 분이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면접을 되게 못 보셨는데 솔직히 바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면접을 못 보셨는데 이 마지막 질문에서 이런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걸 오히려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면접관 세대가 오히려 저희랑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더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50대, 40대 이런 뭐 면접관 분들이었다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그분들이 그걸 좋게 보고 합격이라는 그런 단어를 얻었던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됐으면은 면접을 결과가 거의 다 나왔을 때까지 면접 못 본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마지막 할 말 때 그 질문 하나로서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친구 진짜 좀 뭐 태도라든가 아니면 뭐 준비에 대한 자세 그런 부분을 되게 평가를 높게 해서 그게 뒤집혔다는 거잖아. 지금 합격을 받았죠. 네. 이거 대박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 자세랑 태도는 진짜 제가 봤을 때 배울 만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고 오히려 좀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지. 마지막 질문을 하면 연봉은 얼마인지 복지는 뭔지 그런 걸 대부분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죠.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기업의 그런 혜택들을 알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사실 많을 텐데 그거를 안 물어보긴 했네요. 어차피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취업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취업준비생이 직딩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들도 어차피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는 모두 다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어색해하면서 혼자 지금 모자이크를 했지만 이렇게 어색해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되게 좋은 말 해줬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나중에 뭐 다른 것도 하려면 여러분 인생이 다 면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쵸. 계속 평가를 누군가한테 우리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스크립트를 암기하거나 내가 뭔가 준비한다? 그 상황은 물론 넘기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어떤 결과랑 과정의 힘에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더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현직자도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한 흔적이 보이고 또 진정성이 있는 것들이 면접관 분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지금 1승을 했죠. 지금 뭐 이직을 안 할 거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힘없이 고민해봐야죠. 그러니까 현실이 이런 거라고요. 아무리 원하는 기업에 여러분들 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좀 뭐 괜찮은 회사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으쌰으쌰해서 또 한 번의 도전, 성취,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이뤄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영상 만약에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요, 댓글로 또 다음에 나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